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후보는 5분 안에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줄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한 줄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한 줄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어렵사리 걸음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공약은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진 문제인식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해왔던 생각 몇 가지를 좀 나누자면 아까 이제 두 분과는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셨을 거고 지금의 학생들도 들을 건데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안동을 떠라. 그래야 너가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시간이 지났더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이거나 대형 병원에 다니거나 뭐 이런 부류들이 아니면 명절 때 친구들하고 서울에서 온 친구들하고 만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패배감도 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평생 안동에 이렇게 적을 두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나. 그리고 기성 정치인 분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바쁘지 이 뭐 정책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경북은 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해서 뭐 유입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범 케이스로 뭐 10명, 100명 이렇게 오는 것보다 저는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먼저다. 떠나지 않게 이런 문제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기성 정치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느냐 관심이 없어요. 네, 안동이 어떻게 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안동을 나를 뽑아주면 안동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혼자서 어떻게 살릴 거예요? 진짜 살리는 게 뭔데? 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이 유입인데 오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안다라는 것과 내가 어떤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요와 내가 그것을 겪어봤어요는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기본 뭐 평균 5억 정도는 다 재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하면은 이게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년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지경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든 이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가려운 부분이 이쪽인데 뭐 엄한 데를 끌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다. 그래서 뭐 통계나 책에서 읽은 내용 말고 진짜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청년의 나이에 범주했고 아이의 아빠고 또 할머니가 저를 25년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예, 안동에서 저를 25년 키워주셨고 제가 독립을 했지만 할머니의 50대부터 80대까지 삶을 제가 보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까지도 저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겪는 일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느냐 안동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일하다.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는 그 각각의 어떤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꼭 엘리트들만 정치할 필요 없잖아요. 꼭 5, 60대만 정치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노동자 중에서도 국회의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주부 중에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청년 중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그 목소리를 전혀 대변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대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학창시절을 어렵게 컸어요. 어렵게 컸는데 그것이 비단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뭐 어떤 뭐 예체능 다 포함해서 형편이 안 돼서 자기의 꿈을 접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전역하고 나는 이제 사업해가지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좀 잘 이걸 좀 풀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뭐 대기업도 하고 있고 안동도 장학재단 기금이 100억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좋은 정책 하나가 딱 나왔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우리 안동 특히 경상도 중에서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안동 여기가
너무도 이제 일당 체제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권력자 앞에서 그냥 눈치 보고 그 앞에만 잘하면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 게임이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선거운동 제대로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옆에 영양이라는 곳 제가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뭐 할 필요가 없더라. 공천 받으면 끝나더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하시는 분이 뭐 지금 미래통합당 가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기 소신인 정치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 좀 안타까워서 저를 말렸어요. 야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너가 나중에 민주당 더라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너 안동김 씨잖아. 표 5% 더 받을 거를 왜 민주당 가서 5% 깎아먹어. 네, 무소속 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한국당 가. 너가 정치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네. 누군가는 이 시민들에게 좀 선택지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길이 다소 무모해 보이고 다소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저는 그 길을 걷고 싶고 바보 소리 듣더라도 걷고 싶어요. 2번, 3번, 4번 다 도전해보고 싶고 언젠가는 이걸 깨트려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수는 있으나 이렇게 뛰쳐나오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역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계속 안동에 남아서 저는 안동에 계신 분들을 잘 살 수 있게 안동에 계신 분들이 떠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고 더 이상 안동이 이렇게 쇠락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정말 제 진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관심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취지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